체인스 오전장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0포인트 상승한 1968.61포인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58% 상승한 683.53포인트에 지금 현재 상승을 갖다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니케이의 경우에도 1.22% 상승한 16,845.37포인트의 지금 현재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 장중에 낙폭을 좀 키우기도 했지만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9% 하락한 2,831.38포인트에 지금 현재 하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외국인의 경우에는 1,319억 규모의 그 수익 매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코스닥에서는 220억 규모의 수익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613억 규모의 수익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소에 그 개인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580억 규모의 수익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38억 규모의 수익 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280억 규모의 수익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1180억 규모의 수익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79억 규모의 죄송합니다. 예, 79억 규모의 수익 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1370억 규모의 수익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일 커다풀 위칭데이인데요. 지금 어저께 마감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조로운 흐름마다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는요, 의료정밀이 2.33%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가 2.12, 건설업이 1.69, 서비스업이 1.19, 철강금속이 1.15, 기계 쪽이 1.10 정도의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상승률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자, 하락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업종은 비금속 업종이 마이너스 0.52, 운수창고 업종이 마이너스 0.51,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마이너스 0.51, 전기가스업이 0.26, 그리고 보험업종이 0.28 정도의 하락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장 자체가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판 매체 복제가 5.16, 그리고 종이 목재가 4.86,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2.51, 인터넷 업종이 2.10, 금융 업종이 1.94, 디지털 콘텐츠가 1.58 등의 상승률을 갖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업종 같은 경우에 방송 서비스 업종이 1.32, 통신 방송 서비스가 1.09, 그리고 기타 제조가 0.39 등의 지금 현재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 자체를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을 갖다 보이고 있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대형주의 흐름이 좀 더 좋은 상황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코스피 특징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세 섹터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고전작 섹터 동향입니다. 현재 강세 섹터는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I 관련해 가지고 이 구단과 그것 때문에 지금 상승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거고, 그리고 3D 프린터 쪽도 일정 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종합상사, 그리고 OLED, 그리고 건설 대표주 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을 갖다 좀 보였던 OLED에 대해 가지고는 하락시 매수 의견을 갖다 드렸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좀 적중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동결을 갖다 이야기했지만 4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로 인해서 건설 대표주들이 상승을 갖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약세 섹터는 여행 섹터인데요. 여행 섹터 같은 경우에 지카 바이러스와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 약화로 인해 가지고 일단 조정하다 좀 받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징 섹터 두 가지 보겠습니다. 지능형 로봇하고 정밀 섹터인데요. 지능형 로봇의 경우에는 인간과 AI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의 승리에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열린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186수 불계승하다 거뒀는데요. 알파고의 개발자인 하사비 시오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라고 밝히면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갖다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저께 마감 시황에서 종목들을 갖다 언급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이 그대로 상승했습니다. DST 로봇, 그리고 AD 칩스, 그리고 유진 로봇, 그리고 아이리버 등의 지능형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갖다가 기록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정유 섹터 보겠습니다. 정유 섹터 같은 경우에 유가 급등에 관련주들이 상승하였습니다. 전일 현재 시간으로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된 국제 유가가 산유국의 해외 기대감 등으로 급등 마감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4월 인도분 가격이 전일 대비해서 1.79달러 플러스 4.90% 상승한 38.29달러가 딱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GS 등의 정유주들이 주가 상승세가 기록 중인데요. 근데 정유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지금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 계속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원유에 대한 효과 자체는 이제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현재 정제 마진 부분 자체가 하향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포인트 잡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 특징주의 코스피 시장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일자 특징주에서 매수 의견을 갖다 드렸는데요. 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당일 그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8일날 그 출시가 되고 10일날 애플 스토어에 또 출시가 되는 부분 자체 갖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저께 코멘트상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출시 이전에는 기대감으로 해서 7일까지 상승했다. 그 부분 자체가 나쁘고 갖다가 키웠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켓에서 판매율 자체가 향후 주가를 갖다 결정할 수 있는데 블레이드 소울 자체의 게임 자체가 그 중국 쪽에서 일단 흥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를 들어가지고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바 있는데요. 예,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전략적으로 잘 맞아 들어갔고 어저께 그러니까 그 종가 형태의 편입을 갖다가 진행했었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NC소프트에 대해 가지고요. KT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KT투자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3월부터 신규 게임 출시 모멘트의 본격화함에 따라서 올해는 신규 성장 동력이 현실화되고 있는 한 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3월 8일에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정식 출시 및 3월 9일에 MXM 글로벌 테스트를 시작을 필두로 연내 신규 게임이 다수 출시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3월 8일에 중국에서 출시한 전투 파급령이 다운로드 순위 1위 그리고 게임 매출 순위 7위에 오르면서 양호한 초기 성과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전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현재 수준의 매출 수준을 갖다 유지를 갖다 하게 된다면 중국의 현재 그 매출 기준으로 해서 일평균 약 7억의 동사의 로열티 매출 기준으로 현재 그러니까 일평균에서 약 2억 원 수준의 매출 발생이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로열티 매출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관련된 인건비 증가도 없는 상황인데요. 로열티 매출 대부분이 영업이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투 파급력이 좋은 성과를 갖다가 보이면서 동사의 모바일 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리니지 IP 활용한 모바일 게임 붉은 기사단과 PC 게임인 리니지 모바일 버전인 리니지 모바일 그 CBT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PC와 스마트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리니지 이터널 등의 CBT도 진행될 계획이 있는데요. 리니지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들이 하반기에 출시되기 때문에 국내 모바일 그 매출 순위 5위 안에만 진입한다 그러면 일평균 매출액은 3억 원 이상의 기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향후에 그 신작 모멘텀과 지금 그 이번에 그 신작 발표된 게임 자체의 초기 그 성과 자체가 좋은 것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저께 신규 편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축하드리겠고 현재 구간 자체에서 편입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이와 관련해서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위 전망이 상승했는데요. 현대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대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춘절 이후에 화학 제품 가격은 상승한 반면에 원료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갖다가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조 8,577억 원, YY 기준에서 2.1% 증가와 5,019억 원, YY 기준에서 182% 증가를 갖다 전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즈벡 증설 효과와 S케미칼 합병을 통한 이익 성장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36만원에서 40만원 갖다 상향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8,577억 원, YY 기준에서 2.1% 증가와 5,019억 원, YY 기준에서 182% 증가를 전망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춘절 이후에 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한 반면에 원료 가격이 낮아지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습니다. 실적 호전 배경으로 1월과 2월에 국제유가 하락 시에도 화학 제품의 가격은 건조하였고, 오히려 일부 제품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분기 HDPE의 가격이 톤당 1.093달러로 전분기 1.112와 유사하였는데,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728달러로 4분기 660달러 대비해서 68달러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주력 제품의 MEG와 BD 그리고 SM의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가격과 스프레드 모두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실적 호전에 기여할 전망이고, 2017년까지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진입이 되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이익 성장은 2017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업사이클의 경우에는 중국의 석탄화학 증설 중단에 따른 구조적인 공급 축소, 그리고 원료 가격 급락에 의한 스프레드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하반기에 우즈벡 증설 효과와 S케미칼의 합병을 통한 이익 성장도 추가될 전망입니다. 지금 중장기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이 외의 분석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5기가 진입되기 때문에 화학 관련된 세제나 이런 제품에 사용할 때 억제하는 정책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2분기 자체가 비수기로 형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 참고한다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원가 수요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화학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해 기인한 부분으로 1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만 2분기에는 실적 기대감이 좀 약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이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현 구간에서 일단은 비중을 갖다 축소하시고 2분기에 비수기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보령제약입니다. 네,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일자에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면서 추천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뭐 어저께 차트 분석 내용하고도 흡사한 내용입니다. 예, 관련 내용 갖다 업데이트 해드리기 위한 건데요. 미래 잠재 성장성 부각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SK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카나보 복합제, 미국 FDA 임상 일상 승인과 관련해서 선진국 시장 진출을 하려는 카나보의 글로벌화 전략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복합제를 출시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미래 잠재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일자 분석하면서 추천까지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동사의 카나부 같은 경우에는요, 피마사르탄이라고 해서 고혈암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크레스토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로스바스타틴이 고지혈증 치료제 쪽인데요. 이 복합제에 대해서 미국의 FDA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고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임상 시험의 경우에는 임상 후타 기간이 셀레리온입니다. 셀레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셀레리온이고 미국 내에 코사시언 인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카나부 단일제에 대해서 현재 중국, 남미, 러시아 등의 이머징 마켓에 판권 수출을 추진해 왔는데요. 2015년부터 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 판매가 시작되었고, 이 시점에 카나부 복합제에 대한 미국 1임상 추진은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카나브의 글로벌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업통상부에서 이번 임상에 대해서 국책과제로 선정해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그 호재성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 허가기관과 카나브 허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2016년 임상 1상을 갖다가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카나브를 글로벌 제품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FDA 임상이 완료가 되면 이머징 마켓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매출을 갖다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시점에 차트 배치 자체도 뭐 어저께 그 추천 드릴 때 이후에 조금 상승을 갖다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당 3월달 기점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1임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캐나다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난강토건입니다. 난강토건이 176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로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동사는 조달청으로부터 176.54억 원 규모의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 지구 외도로 강력 B4라고 하는데요. 공사를 갖다 수주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6.34%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계약기간이 2016년 3월 10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인데요. 최근에 수주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에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회생 절차 종결 후에 그 164억 규모의 고속도로 확장 공사, 그리고 그 2,786억 규모의 고도 국제화 지구 공사, 그리고 그 경기도 평택시 그 지구 외 도로 계약 공사를 갖다 또 조달했다고 10일날 공시가 나왔는데요. 현재 요 공사도 그 수주 금액이 176억 5,489만 원이고, 2014년 매출액 대비해서 6.34% 수준입니다. 그 계약 기간 자체가 2020년 3월 8일까지인데요. 현재 그 회생 기간 동안 그 재무건전성 확보 및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신규 수주로 인한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 논리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재무구조 개선의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그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이란발 그 수주 관련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건설사, 그러니까 현재 그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을 갖다 추천 중에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러니까 난강토건 역시도 이란발 그 수주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회생 기간 동안에 뭐 감자도 이루어졌고 재무 구조 개선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지속적인 수주 자체는 그 1분기 기준으로 해서도 실적 자체 개선세를 갖다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고, 향후에 만약에 이란발 수주 자체가 발생한다 한다 그러면 주가 자체의 리레이팅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자체가 뭐 즉시 이렇게 딱 뜰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뭐 아닙니다. 예, 그 분할 매수를 갖다 통해 가지고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을 갖다가 구상하신다 그러면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자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당일 559.52억 원 규모의 전해질 공급 계약 체결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전일 장 마감 후에 전해액 매입과 559.52억 규모의 전해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매출액 대비 29.9%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근에 보면 2차전지 소재와 설비 관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후성이 굉장히 수혜를 갖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 리튬 2차전지용 전해질 소재의 6불화 인산 리튬이라는 게 있습니다. LiPF6라는 코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제조업체로서 후성 자체가 부각이 되는 것인데,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갖다 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이 됩니다. 그 후성은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억 9,184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5일날 공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152억 3,847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1% 증가했는데요. 당기 순이익 자체가 142억 1,343만 원으로 흑자 전환을 갖다가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해외의 전해익 메이커사와 235억 규모의 전해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미 18일 정도에 2월 18일에 공시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전해익 메이커와 441억 5,644만 원 규모의 전해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또 26일 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 들어갔다 살펴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최근 매출액 대비 23.61%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지금 보면 당일 그러니까 어저께 공시가 나온 거죠. 전해액 메이커와 559억 5,262만 원 규모의 전해질 공급 계약이 체결했다고 공시한 부분은 이게 또 최근 매출액 대비 29.9%의 규모입니다. 이게 계약 기간이 오는 7월 1일부터 해서 2019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전년 1분기 매출액 자체를 갖다가 보면 48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5년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1분기 실적 개선이 완연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해질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매출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1분기 자체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급격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갖다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아직까지도 바닥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러면 후성의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는 점, 그리고 전해질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는 거. 후성 같은 경우에는 냉매제 관련된 사업 자체가 원래 주업이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항상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 그러니까 기초 캐시카우 사업 자체에 성장한 캐시카우 사업 자체에서도 매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하시게 되면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일자에서, 그러니까 특징 종목에서 한번 다룬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 회사 분할 결정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 증대시키기 위해서 의약품 사업부를 분할해서 인적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된 회사를 존속하면서 투자사업부를 영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공시 분할 후에 존속개설 명칭은 일진홀딩스입니다. 분할 기일은 2016년 8월 1일인데요. 지주사 전환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 자체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측면에서 어저께, 그러니까 특징주에서 분석해 드렸던 내용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신다 그러면 좋은 투자 기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강림입니다. 네, 강림에 대해 가지고는 어저께 전일자 특징주에서 쌍방으로 갖다가 분석 의견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강림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오버해 가지고 오늘 좋은,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다라는 분들, 회원님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그러니까 장이 끝난 이후에 관련된 공시가 나온 부분 때문에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사는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513만 주, 199억 9.8150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방식의 영리를 갖다가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주 칼라홀딩스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인데요. 최대 주주하고 쌍방울, 그러니까 종속회사 이 두 군데서 하는 건데요. 신규 상장 예정일은 2016년 4월 29일이고 신주 발행가액은 3,895원입니다. 이 부분 자체에 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답변을 갖다 이렇게 그냥 할 것 같은데요. 거래소가 동사에 대해서 최근 현저한 시황 변동, 주가 급등을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갖다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답변 시간이 금일 6시까지인데 이걸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갖다 보였습니다. 거의 한 78% 정도의 상승을 갖다 보인 바 있는데요. 일단은 자회사 자체 쌍방울의 실적 호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중국해양 매출이 된다 그러면 쌍방울이나 강림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뭐 편입할 이유는 없겠죠. 예, 그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NTPI입니다. NTPI의 경우에는요, 450억 규모의 마스크팩 공급 계약 체계를 급빙이 나는데요. 그 동사는 중국 그 티넘 네트워크스와 450억 규모의 한국 미인 마스크팩 그 300세트, 예, 300세트를 갖다가, 아니, 300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세트를 갖다가 공급 계약 체계를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침 모닝 브리핑 때도 그러니까 공시로 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NTPR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춘천 레고, 예, 그 관련, 이게 2대 주제거든요. 예, 그거 하고, 뭐, 최근에는 중국 그 면세점 관련해가지고, 그, 지난 그 9일에 중국 그, 지난달 9일이었죠. 중경 성명상업관리공 유한공사하고 중경시에 있는 국제 보세점 및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독점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엔테피아가 그러니까 그 뭐 면세점 독점 운영권을 갖다 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때 당시 굉장히 강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중국 중경 성명상업 관리국 유한공사와 중경시 내에 13만 헥타르 규모의 그러니까 국제 보세점 및 면세점 운영에 대한 독점적 계약을 갖다 체결하는데요. 이로써 그 NTP와 같은 경우 국제 보세점과 면세점에 대한 한국 상품 공급 계약 및 400여 개의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 공급 계약을 대행하고, 그리고 매장 인테리어 및 설계, 그리고 매장 인테리어 시공을 갖다 관할하게 되는데요. 원래 NTPR 자체가 인테리어 쪽의 회사입니다. 거기다 뭐 외식 사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게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황금 미인 마스크팩 자체가 이 회사가 과연 자체 그러니까 생산을 갖다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사업 보고서를 갖다가 봤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 지금 딱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유통 관련돼 가지고 예, 들어가는 3자 무역 형태가 아닐까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지금 엔티피아의 그 사업 전략 자체가 유프라이드의 사업 전략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프라이드와 같은 주가의 상승 자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오버행 이슈 자체가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환 가능한 주식 자체가 이게 1374만 4천 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전환 가능한 주식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전환 가능한 주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갖다 끌어올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게 그러니까 세력주로 가잖아요. 예,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NTP 같은 경우에 지금 주봉상에서 완전 기술적 구조로 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보면 지금 하락 추세에서 그 전환하는 변곡 자체는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말고 대충 한 내일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레이팅 자체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충 그러니까 유프라이드하고 사업 모델이 같은 회사고 유프라이드처럼 주가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발 그 이슈 자체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사업 모델 자체가 유프라이드를 갖다 따라서 한다라고 보시면 단계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건 또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단타 형태의 매매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점을 갖다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미스터 블루입니다. 자, 미스터 블루는요, 중국 웹드라마 합작 소식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동사는 언론을 갖다 통해서 중국 종합 엔터테인먼트 전문기업 만열영 북경유한공사와 웹드라마 합작을 위한 업무 계약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업무 계약에 따라서 양사는 미스터 블루의 원작 만화를 활용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 및 게임 등의 파생 상품을 갖다 공동으로 제작하고 만화 파생 상품 시장의 개척과 자원 결합을 갖다 통해서 양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뭐 공통의 목표를 갖다 세웠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관련된 기사를 갖다 살펴보면 연말까지 웹드라마 기획 및 제작에 착수해서 중국 지역, 그러니까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은 제외가 되는데 실제로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 2002년에 설립되어 있는 온라인 만화 콘텐츠 서비스 제공 및 만화 출판 사업을 얘기하는 계획입니다. 최근 내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 진출을 해가지고 현재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 굉장히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웹툰의 드라마화 작업 자체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됐던 치즈 인더스트리인가? 아무튼, TVN 드라마도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미스터 블루가 중국에, 그러니까 웹툰을 진출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에 나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한 모멘텀 자체는 향후에도 다른 컨텐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당 이슈 때문에 윗꼬리 같은 자꾸 잘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욕망적인 패턴 같다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욕망적 패턴을 갖다 보인 종목이 이 길에 그러니까 갭 상승이나 약보권 이상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 없이 그대로 윗꼬리 부분 갖다 채우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갖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또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좋은 투자 기회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락에 대해가지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입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좀 좋은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LB세미콘은 금년도 실적 성장 가속화 전망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IBK 투자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지난해 주력 제품인 DDI 수요 증가와 고객 다민화 등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주력 고객사의 OLED TV 판매 증가와 신규 고객 매출 증가로 실적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러분들이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은 관심 필요합니다. 예, 솔직히 지금 현재 저희 그러니까 밸류체인스 규정상 일주일에 세 종목 자체에 추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에 그러니까 추천 안 드리겠는데요. 하지만 이 방송 중에서 추천한다고 말씀드리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면 좋은 거겠죠. 예, 그 측면에서 바라보면 되는 건데, 지금 DDI라는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입니다. 요게 실리콘웍스는 지금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스에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체인스, 저희한테 납품하는 게 아니고, 실리콘웍스에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실리콘웍스의 후공정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작년부터 주력 제품이 DDI 수요 증가와 고객 다변화 등으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 주력 고객사인 OLED, 그러니까 LG향 매출이 큰데, 예, 주력 고객사인 OLED TV 판매 증가와 신규 고객 매출 증가로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실적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력 거래업체가 실리콘웍스와 매그너치, 동부하이텍, 옵토팩 등인데요. 최종 수요처 자체는 디스플레이 패널 및 핸드셋 업체인 LG 그룹향 매출 증가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정도가 차지를 하는데요. 밸류 체인으로 살펴보면 칩 설계 부분이 실리콘웍스, 그리고 실리콘 마터스, 메나치, 그리고 동부 하이텍 등이 있고요. FAB 쪽은 메나칩하고 동부 하이텍, 그리고 펌핑 테스트는 LB세미콘이 그러니까 전담하는 것이고, 조립 쪽은 LG이노텍과 르셈, 그리고 수요처 같은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즉 뭐냐면 LG 디스플레이 보면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실리콘웍스도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런 형태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시면 되죠.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상승하네? 야, 그러면 실리콘웍스 상승하는지 보시고 실리콘웍스가 상승을 하면 LB세미콘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밸류 체인인데요. 자, 이 부분으로 딱 보면 되는데 동종업체로는 네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칩펀드 등이 있는데요. 2015년 기준에서 매출 비중은 DDI 쪽이 60%입니다. 최근에 DDI 쪽이 그러니까 부가를 갖다 받는 부분이니까 좋은 거겠죠. 예, 그리고 CIS가 15%, 그리고 PMIC가 10%, 그리고 기타가 5% 수준인데요. 2012년 기준에서 실리콘웍스를 갖다 통한 아이패드용 DDI 공급 실적 피크 이후에 2013년, 2014년에 아이패드 수요 둔화 및 공급업체 다변화로 역성장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력 고객사인 LG그룹향 OLED TV 판매 증가와 그리고 신규 고객 매출 증가로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실적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예, 주가 자체가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2015년 8월 같은 경우에 980원까지 하락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실코먹스 자체의 주가 자체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올라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상승한다. 현재 저희가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추천하고 있죠. 그리고 실코먹스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밸류체인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투자에 참고하시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그러니까 윗꼬리 보이고 있는데요. 예, 요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편입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싸지 않습니까? 예, 싼 부분도 있고 괜찮으니까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매일유업입니다.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이 상승 중에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그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 마케팅 및 광고 비용 통제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상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국내 원유 생산이 감소가 지속하면서 원가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빠른 영업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3,941억 원, YY 기준에서 플러스 6.3%, 그리고 98억 원 YY 기준에서 플러스 145%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그 예상 실적 자체를 갖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3,941억 원, YY 기준에서 6.3% 증가, 그리고 98억 원, YY 기준 145% 증가를 전망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조제분유 매출 자체가 이게 수출에 포함했을 때 플러스 18%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치즈하고 가공류, 커피 음료를 갖다 포함한 기타 부분 매출 자체가 1,895억 원으로 YY 기준에 4.9% 증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영업이익의 빠른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국내 원유 생산량이 감소세를 갖다가 지속하면서 원가율 자체가 그 2.1포인트 정도 YY 기준에서 개선되는 효과 자체가 있는 것인데요. 유제품 업황 작년 여름기쯤으로 해서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그 4월 총선 이후에 원유 연동제로 인해서 그 기초 원유 가격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상승한 것 자체는 1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봉상에서 보면 현재 좀 차트가 약간 지저분합니다. 예, 지저분한 상황이긴 한데요. 현재 그러니까 그 쌍봉대를 갖다 지나치면서 거래량을 갖다 수반하고 지금 최근 그 주가 자체가 리레이팅 되면서 다음 단계에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또 다른 쌍봉대, 그러니까 48,000원대 쌍봉대에서 지금 약조정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호조만을 갖다 생각하더라도 뭐 일봉상에서 추이는 괜찮고요. 이런 측면을 갖다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가져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상승하는지는 알아야지 되는 거니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i3 시스템입니다.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실적 지속 전망이 상승 중에 있는 건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동시에서 지난해 매출액은 395억 원, YY 기준에서 2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1억 원, YY 기준에서 10% 증가, 순이익은 15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4% 증가로 견조한 실적을 갖다 시현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내 독점성과 확장성을 갖다 공사의 제품을 갖다 고려할 때 향후에 꾸준한 성장 예측이 되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작년의 기조 효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러니까 별로 안 알려져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사실상 반토막이거든요. 예, 그 41.2% 하락했는데 이 원인은 뭐였었냐면 LIG 넥스원의 현궁에 장착되는 동사 제품에 대한 그 체계업체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정론 자체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근데 현금의 매출을 제외하고도 올해 동사 매출액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28% 정도 증가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뭐냐면 이미 수주받은 방산 매출은 일단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민수용 냉각 센서의 고성장 부분을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치과용 엑스레이 센서의 성장이 현재 전망이 되는 것인데요. 보수적 추정으로 보면 올해 LIG 넥스원의 현공에 대한 매출액은 약 43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냉각형 영상 센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동사만이 생산 가능한 고부가가치 제품인데요. 이 부분 자체 확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민수용,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의료, 그리고 위성, 우주항공 등의 냉각형 영상 센서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독점성과 확장성을 갖다 보유한 동시에, 그러니까 동사의 제품 자체가 거의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전망이 되고, 그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기조 효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일단 분석할 수 있겠네요.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에서 보면 하락 추세 이후에 양봉대 자체를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추세 자체를 갖다 완전히 결정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선 분석 내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의 실적 자체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재 일봉상에서는 적산벽이 출현해가지고 추세 변동을 갖다 의미하는 점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굳이 당일 편입하실 이유 없고요. 예, 뭐 내일 또 금요일이긴 한데 내일 같은 경우에 편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요, 1분기 실적 호조되는 종목들 자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게다가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 역할,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에도 포함됩니다. 예, 지금 앞서 분석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냉각형 영상 센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메모해 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굳이 다른 분석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별로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개인적인 부분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뭐 네이처셀을 갖다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저는 있겠지만, 예, 일단은 뭐 동종목 같은 게 기본적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스트립에 의해 가지고 뉴스에 의해 가지고 그 장중 등락이 이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동종목에 대해 가지고 굳이, 그러니까 오전장 특징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회원님들 중에 네이처셀을 갖다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상담을 갖다 의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일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줄기치료제 일본 허가 취득 소식이 상승했는데요. 동사와 알바이오가 공동 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그 기술연구원은 도쿄 건강클리닉을 갖다가 통해서 일본 그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 허가를 갖다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경건강클리닉 같은 경우에 지난 7일에 바이오스타 연구원이 제공한 그 퇴행성 관절염 자료를 토대로 첨단 의료 추진 기관 특정 인정, 예, 재생 의료 등의 위원회를 심사를 받아서 최종 허가를 갖다 획득했는데요. 근데 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7,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세력주에 가까운데요. 약간 그러니까 냄새나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에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 환자 자체가 요구할 경우에는 허가가 쉽게 나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막 일본 쪽에서 막 허가가 났어, 막 이걸로 막 이렇게 홍보하고 막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는 이 자체가 그냥 소위 말해서 신청하면 엔간하면 받아주는 형태의 허가들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네이처셀 관계자분께서 이 방송을 딱 들으신다 그러면, 예, 정정하시면 하세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예, 근데 그게 꽤나 정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닥, 예, 꼭 내 계좌에 내 돈을 투자해 가면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7,000원까지는 예, 기술적 분석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네이처셀 관련된 분석을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PNT입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최대 실적 전망에 상승하였습니다. 그 하나대투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나대투증권은 중국의 2차 전지 투자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와 동사의 최대 실적의 달성이 예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사는 금년도 매출액이 1,307억 원, YY 기준 43.1% 증가와 영업이익이 127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흑자 전환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중국은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중국의 중앙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세금 혜택에 기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이에 있습니다. 그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2차 전지 설비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 2015년 22.4GW에서 그 2020년 62.2GW 규모로 그 증가를 전망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장비를 갖다 납품하는 PNT의 수혜가 예상되는 건데요. 앞서 그러니까 후성에 대해 가지고 좋은 의견 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건데 지금 보게 되면요.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에 중국 그 하페이에 국현 그 테크 동력에너지 유한공사로부터 228억 규모의 2차 전지 설비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분기에 인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16년에 동사는 2차 전지 관련 매출액을 72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9.8% 그 증가를 전망했는데요. 현재 본다 그러면 2월 25일 이후에 그 수주의 이후에 2차 전지 수주 잔고 자체는 약 한 600억 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 고수익성 중국 로컬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증가로 영업이익률 개선도 기대가 되는 건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중국 시향 공장의 가동으로 인해서 물류비 감소와 더불어서 외주를 갖다 주던 일부 부품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부품 매출 원가 감소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향상도 기대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관련해서 전기차 쪽에 보실 때는 PNT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자체 지금 아주 겸손한 상황이고요. 아주 겸손하죠. 네, 바닥권 움직임이 다 보이고 있고 지금 주봉상에서는 지금 본다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그 밑꼬리를 갖다 달면서 하방 자체는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많은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계점으로 해서 많은 인근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이하대에서 편입하는 게 좋은 건데요. 어찌됐건 지금 그러니까 수주 잔고도 충분하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갖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신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투자 참고하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PNT나 후성 같은 경우에는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 AT젠입니다. 어저께 특징 종목에서도 한번 다룬 바 있는데요. AT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밸류체인스 저희 회사의 추천 종목이기도 합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NK 그 뷰키트 기대감이 상승했는데요. IB캐처전까지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동사에 대해서 체외 진단키트 전문 업체로 NK세포 활성도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NK 뷰키트를 갖다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사의 경우에는 NK 뷰키트를 활용해서 캐나다 대장암 시장 진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한국 등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2002년에 설립된 체외 진단키트 연구용 시약 사업을 갖다 영위한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제품 자체가 NK 뷰피트인데요. 그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NK 세포가 분비하는 인터페론 감마를 갖다 측정하고 이것을 갖다 수치화해서 NK 세포의 활성도를 갖다 분석하는 건데 이 NK 세포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종양 그리고 바이러스 퇴치하기 위해 그 퇴치하는 면역 세포가 NK 세포인데요. 암 환자의 그 경우에는 NK세포 활성도가 일반인 대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NK 불키트를 갖다가 이용해서 몸 안에 항암 면역력이 얼마나 높은지 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건강검진용, 그리고 질병진단용, 그리고 동반진단용, 그리고 임상연구용 등의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는데요. NK 불키트를 갖다 이용해서 지금 현재 캐나다 대장암 진단 시장 진출을 갖다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캐나다에서는요, 5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대략적으로 1300만 명 수준인데, 분변 자멸 검사입니다. 이게 초기 대장암 검사인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캐나다 정부에서 이를 갖다 대체하고자 NK 불키트 도입을 갖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2014년 12월에 캐나다 보건 승인을 갖다 획득한 바 있고요. 그리고 케벡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험 등재 여부는 6개월 안에 결과가 현재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변 자멸 검사에 그 혈변 채취에 어려운 때문에 수급률이 10%에 불과한데요. 근데 NK 키트가 도입될 경우에는 수급률 30% 이상까지 올릴 것으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신베니오와 그 제휴를 통해서 신베니오 유전자 기반 암 진단 프로그램의 사전 검사 단계로 NK 뷰키트가 사용하기로 2015년 10월에 합의한 바 있고요. 지난달 초도 물량이 그러니까 15만 불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민영 제약사인 리주제약의 자회사인 주의 리주 진단과 NK 뷰키트 공급 계약을 갖다 체결했는데요. 리주제약의 그 판매망을 갖다 이용해서 중국 전역으로 유통될 예정인데요. 국내 대형 건강검진센터 및 주요 대학병원 200곳에 그러니까 NK 뷰피트를 갖다가 납품처를 확보해놓은 상황이고, 특히 그 10대 건강검진병원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요, 2016년 그 매출액을 갖다가 그 160억, 이게 그러니까 457.1% 증가하는 건데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갖다 20억을 흑자 전환 중에서 그러니까 그 흑자 전환할 것으로 회사 측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2016년에 일단 성장 포인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캐나다 보험 등재 허가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미국 신메뉴의 초도 매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공급 계약 체결에 따른 후속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국내 그 건강검진의 NK세포 활성화도 항목이 추가되는 등의 모멘텀이 풍부해서 최근 그러니까 주가 급락 자체에 따른 그러니까 빠른 투자 회복 자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자체가 지금 그 하락하고 나가지고 지금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기업 자체 본질적인 어떤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에 약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AT장 같은 경우에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실질적으로 2만 원대 추천을 해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거의 4만 원대 이상에서 매도를 한 바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예, 그 측면에서 지금 뭐 상세에 대한 그 그러니까 손익 실현 욕구 자체가 좀 강해졌던 부분이 있죠. 업황 자체가 전체가 꺾이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재매수해가지고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캐나다 쪽에 보험 쪽 허가도 있는 것이고, 여타 부분으로 봤을 때 올해 성장성 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략적으로 4만원 이하 가격이면 좀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해가지고 보셨을 때 5만원 정도 그 감안을 갖다 하신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 4만원 이하에서 사서 5만원이면 괜찮죠. 네, 약 한 20% 정도 수익 자체는 기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NK세포라는 게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네, 암 진단 키트로는 거의 저는 얘가 가장 실질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린바이오입니다. 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밸류체인스에서 삼성바이오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갖다가 그 분석한 바 있는 종목인데요. 당일 그니까 그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기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당일 이슈 자체는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정말 상승한 것인데요. 교보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자회사를 통한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와 코스메틱 분야로 그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요. 국내 및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과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등의 올해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472억 원, YY 기준에서 13.5%, 그리고 51억 원, YY 기준에서 190% 실적 턴어라운드를 갖다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실질적으로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를 갖다가 그 세 가지 정도 갖다 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바이오 인프라 유통에서 바이오 기초 분석 장비를 갖다 그 제조한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자회사를 통한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와 코스메틱 그 분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투자 포인트로는 국내 및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과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는 건데요. 지난 2월 25일에 그 제조 및 R&D 물류 시설 확장을 갖다가 위해서 경기도 동탄의 첨단 산업단지에 그 신사업 투자 결정을 갖다 내린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 말에 공장 완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신약, 기초 의학, 그리고 진단 등의 바이오 관련 연구 개발 및 생산 등에 사용되는 시약, 그리고 기자재 생산, 원료, 원재료 및 정보 서비스, 바이오
바이오 연구개발 및 그리고 생산 관련 제품을 갖다가 제공하는 바이오 인프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면 삼성과 SK, 종근당, 대웅제약 등의 대기업 및 그 바이오 의약품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바이오 인프라 투자에 확대가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3월 달에 분명히 투자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를 굉장히 수혜를 갖다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종목과 같이 봐주셔야 되는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에 CMO 냉각기 관련해 가지고 꼭 보셔야 되는 건데 서린바이오가 움직이면 실제로 일신바이오도 같이 움직이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금년에 안티에이징 사업 확대와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 추진으로 기업 가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6년에 예상 실적 및 매출액은 472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3.5% 증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1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90.3%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삼성이든 SK든 뭐 그러니까 종근당, 대웅제약 등에 이렇게 설비 투자나 R&D 투자 자체가 본격화 본문을 갖다 이루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바이오 관련해서 연구 개발 설비나 그 생산 관련 제품을 갖다가 제공하는 게 그 서린바이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다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관심 가지시면서 일신바이오도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신바이오가 조만간 특정 종목에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예, 특정 종목에서 다뤄볼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 유전자 제조업 방식의 알파1, 안티트립신, A1AT가 국제 학술지에 소개됐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제조업 방식으로 자체 개발한 알파1, 안티트립신, A1AT인데요. 지속성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국제 당 접합학회가 발표하는 학술지에 게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유전자 제조업 방식의 알파1 안티트립신이 기존의 천연 상태에서 혈액 추출 알파1 안티트립신보다 당화가 많이 되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체내에서 혈액 추출 알파1 안티트립신보다 2.2배 이상 오래 갈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사 관계자는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면서 오는 2020년에 판매액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지속형 성장 호르몬 임상 이상이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당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A1AT 유전자 제조업 방식 자체가 국제 학술지에 소개됐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일주일 지속 성장 호르몬이 임상 이상에 올해 하반기에 지금 현재 개시될 전망이 있고,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국내를 갖다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임상으로 진행될 예정이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 소화 및 성인 환자를 갖다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또한 지속형 성장 호르몬에 중국 진출을 갖다 위해서 중국의 바이오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자체 기반 기술이 넥스트피 자체 융합을 갖다가 사용한 일주일 지속형 성장 호르몬의 국내 임상 일상을 갖다 종료한 바 있는데요. 허셉신 바이오 시밀러 임상 일상 진입도 임박해 있고, 게다가 동사와 브라질 크리스탈라사가 공동 개발이 offsetting 바이오시밀러 임상 일상 진입이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고 2018년 출시를 갖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후에는 브라질 보건복지부가 PDP 제도를 갖다 통해서 브라질 정부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허셉틴 외에도 엠브렐과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크리스탈라사와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키세이사와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갖다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3S 바이오 기술을 이전해서 개발 중인 허세틴 바이오 벡터의 경우에는 전임상이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기반 기술 자체인 그러니까 넥스트 TP의 경우에는 이게 그 캐리어 역학을 갖다 하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A1AT가 지난해 7월에 그 미국 특허를 갖다 획득했고, A1AT는 폐기종 치료제를 갖다 사용하고 있는데, 약 1조 원의 시장을 갖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특허한 부분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조금 그 기존보다 더 좋은 건데요. 그 동사의 유전자 제조합 A1AT가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약효 지속 효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또 오늘 학술지로 나온 거죠. 예, 그 치료제로 개발 시에 상업적인 가치가 클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또한 A1AT는 일형 당뇨병 치료제 그 임상을 갖다 진행하기 위해서 다국적 제약업체와 기술이적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수 업체가 A1AT로 일형 그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속경 성장 호르몬과 허셉틴 바이오베터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등의 풍부한 현재 파이프라인 자체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는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지금 보면 주봉상에서도 이제 바닥권 형성을 하고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다 살짝 보이고 있죠. 지금 일봉상의 추세도 본다 그러면 최근에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이오 시밀러 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거품 논란에다가 뭐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동시에 하락한 부분인데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이 단계별 측면으로 보더라도 현재 추세 자체를 갖다 돌리고 있는 측면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바이오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매매하시기가 되게 까다로워하는 게 용어도 어렵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임상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리고 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제품 자체 상용화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기술력 자체가 다 수출하는 라이센스 아웃으로 진행하느냐 등등으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력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흑산병 이후에 지금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추세를 갖다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서요. 지금 그 대략적으로 그 종가 기준에서 36,800원을 갖다가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하시는 게 오른쪽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눌림에서 되돌린 구간인데 이게 그 1차분 상승분에 대한 눌림이 발생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번 갖다 꼭 넘어서야지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잡으시고 대략적으로 단기 목표가 45,000원까지도 느긋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4만원대 마디 변곡 자체가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임상 관련된 시그너처도 좋고 거기다가 지금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부분 자체가 판매만까지도 확보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알테오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러니까 오전장 특징전을 마칠 건데요. 지금 한 가지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토필드인데요. 토필드 같은 경우에는 당일 지금 12.63% 하락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소식에 급락이 나온 건데요. 지금 최근에 그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 4년 연속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다가 감사보고서 제출 자체가 물론 감사보고서 제출이 그 지연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4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상장페이지 사면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보고서 갖다 제출을 못했다라는 건 기업 자체가 당연히 안 좋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회원님들께서는 보유 종목 자체에 대해 가지고 꼭 재무적으로 그 상담 요청하셔가지고요. 예, 재무 분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보유 중인 종목이 테마성 이슈에서 상승한 종목인데 그 종목 자체가 그냥 물려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재무제표를 갖다가 점검을 받으셔서 관리 종목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그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나 그 재무적인 안 좋은 부분 자체를 좀 피하는 전략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맞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것도 뭐, 한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켄스 전자인데요. 오켄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실적이 적자 전환 정종 공시에 급락이 났습니다. 이게 원가 재산적인 사유로 영업손실 및 순손실이 각각 그 34.735억 원, 38.52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게 참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실적 발표할 때는 실적 자체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라고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주가에 상승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정 공시가 딱 내버린다. 이런 기업은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상 오전장 특징주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저희 밸류체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시황 방송으로 그 모닝 브리핑 방송 자체를 갖다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전장 특징주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인 관계로 스태프분들 자체가 그 현재 소속이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그 오전장 특징주 방송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2시에서 3시 사이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감 시험 방송 같은 경우에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저희가 그 방송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가지고 방송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그러니까 밸류체인스 블로그를 갖다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에 대한 문의 자체는요. 저희 지금 현재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070-4032-2786 예, 이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회원 가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그 저희 회원 전용 그 단톡방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니까요. 혼자서 너무 많은 고민 하지 마시고 같이 그러니까 고민도 해 드리고 예, 그 방향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그 디스크를 갖다 좀 더 줄이시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오전장 특징들 방송 마치겠습니다.